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창한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성남FC 의혹 수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선 이 수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단주로서 축구단 운영을 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란 점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두산건설이 42억 원의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 축구단에 지출을 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두산에 시세 차익이 생기면 건물 철거 큰 소리를 쳤는데 실제로는 아무 조치도 안 했다. 이 정도면 뇌물 의심되는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이 좀 복잡합니다. 대기업 이름이 여러 곳이 나오고 있고 시민축구단 나오고요. 뇌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창훈 교수님, 사건에 대해서 개요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거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그 선거에 나갔을 때 바른미래당,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에서 문제 제기를 처음 했습니다. 문제 제기 내용이 뭐냐 하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는 성남 일화구단이 있었는데, 예. 모기업이 2010년 지나면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성남구단이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돼요. 그런데 연고지인 성남 시민들이 이 구단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가 되는 이른바 시민구단이 됩니다. 이런 구단은 사실 성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국에 여러 개의 축구 시민구단이 있는데, 이거를 운영하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 거기 관내가 이제 꽤 유명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이나 광고비를 많이 받았는데 한 160억 정도를 그동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의혹은 이 그 160억의 후원금과 광고비를 받으면서 일종의 사업 편의를 갖다가 성남시가 봐준 거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 편의를 봐주고 광고비를 받은 거, 이거 뇌물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지금 3년 3개월이나 됐던 이유는, 경기도지사 되고 난 다음에 국민 여러분 다 기억하시다시피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그것이 이목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조금 뒷전으로 좀 밀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 이제 파기환송 되면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검경 수사권 분리로 경찰에서 이거를 갖다가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경찰이 조사한 결론이 뭐였냐?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건이 안 된다, 이렇게 네.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검경 수사권 분리에 의해서 경찰에서 이거 건이 안 되는데요 할 경우에 이 문제를 제기한 고소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고소인이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럴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 작년 9월 달 얘기입니다. 작년 9월 달에 고소한 사람이 나 이 경찰 결론 못 받아들이겠으니 검찰에서 다시 한번 이거 수사 좀 해주시오라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검찰 수사를 담당해 왔던 성남지청의 박모 차장검사가 나 이거 수사 도저히 못하겠다. 수사하는데 이거 뭐가 좀 쉽게 얘기하면 벽에 부닥친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새롭게 재조명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아주 스토리가 긴 사건이었고요.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경기도지사 시절에 낸 입장문을 보면서 저희가 좀 살펴볼까요? 2021년 8월 6일입니다. 성남FC는 성남시의 소유이자 산하법인으로서 운영비의 100%를 시 예산인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가정을 합니다. 용도 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 시민의 이익이었다. 나의 뇌물 추구, 사익 추구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증거 불충분은 무혐의 결과가 나왔고, 설사 기업이 원하는 바를 내가 들어줬다고 할지라도 그건 광고비였고, 결국에는 그 광고비는 시민구단에게 돌아간 것이다. 이건 내가 사익 추구한 것이 아니다. 뇌물이 아니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크게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우선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법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땅값이 급상승하는 지역이고 요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수도권이 팽창하면서 아무래도 모든 기업들이 장소를 옮긴다고 하면 성남을 근거지로 두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강한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각종 건설과 건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밖에 없고 그 충돌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본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제가 그래서 이 지금 성남FC의 후원금을 지급한 문제는 아마도 이런 그 업체 간 이해관계 속에서 불거진 거였는데 어쨌든 경찰이 해당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이라고 해서 불송치를 했고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네. 검찰에서 그러면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따져보면 말이죠. 전국 시도에 시민구단이 한 10여 개쯤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단주는 다 시장과 도지사가 맞습니다. 원래 메인 스폰서 기업이 있어서 이 스폰서 기업이 돈을 대주고 이 프로구단을 운영하면서 이거를 지역사회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포츠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국내에는 그런 여력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들이 나서서 이걸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면 책임이 어디로 가냐면 운영비 조달을 고스란히 지자체가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지자체는 예산으로 메우든지 아니면 별도로 스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도움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뭐 농협이든 두산이든 이런 곳에서 성남FC에다가 돈을 지불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 착복을 했거나 아니면 제3자라고 했을 때도 제3자가 공조직이 아니라 지금처럼 성남시청 산하의 성남FC가 아니라 친인척, 예를 들면 동생 아니면 뭐 누나 이런 사람에게 이득이 제공됐을 때 이거를 제3자 의혹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농협이 성남시금고를 담당하는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거의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다 이 시금고, 도금고 선정되면 일정 정도 수익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이런 방식은 관행입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전국의 시도는 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관점은 요즘은 과거보다 기업들이 기업 운영이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못 썼을 경우에 그것이 기업 전체의 어떤 이 생사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도 변경이나 이런 조건으로 내가 한 40억, 50억을 당신이 운영하는 지자체의 어떤 구단에 내가 줄게라고 하는 거래를 기업 자체에서 하지 않습니다. 아름아름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거를 거래를 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성남지청에서 지청장과 그 바로 밑에 부하 직원인 차장검사가 서로 불화가 나고 의견 충돌이 생겼다. 근데 그 의견 충돌이 알고 보니까 이 사건 수사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왜 두 사람이 불화를 일으켰는지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 입장에서 논란이 다시 재점화된 겁니다. 관련 내용들을 좀 보시면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 떠나게 됐다.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이 대응이란 건 아마 성남FC 재수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박하영 검사가 이제 검찰을 떠나면서 남긴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의를 표명한 단계고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견해 차이가 있었던 듯합니다.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일단은 박 차장 검사는 글을 남기면서 성남FC라는 얘기를 하진 않았고 재수사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은 분명히 알려진 사실이고 박은정 지청장과 확실히 뭐 갈등을 빚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랐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런 부분을 좀 인정한 셈이네요. 수사를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은 모든 부처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이 단순히 지청장과 차장검사의 불화가 성남FC 건 때문인지 아니면 성남FC 플러스 과거에 이런 몇 건의 사례들로 충돌이 있어 왔고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하겠다라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건 수사에 대한 방향에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에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그만두겠다라고 한 박하영이라고 하는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다가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사표 내겠다 그러면서 산호라면이라고 하는 노래를 자기가 부른 걸 같이 업로드해서 올렸습니다. 이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공직자라고 한다면 책임감 있는 공직자나 아니면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한다면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건 아니면 단일 사건의 문제건 그것을
그것이 뭐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단히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한다는 것 아니면 말고 난 못해? 그만둬.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 박하영이라고 하는 차장검사가 검찰 조직에 애정이 있는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잘 갖췄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들게 하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렇게 그만두는 것이 많은 공감대를 얻을 정도로 정말 이 검사가 미담 사례도 많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로 칭송받았는지 여부가 또 중요한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정말 억울한 사건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더 투입해서 뭐 업무 시간 이외의 노력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이런 미담 기사가 요즘은 굉장히 보기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충돌로 인해서 그만두는 사퇴하는 이 검사의 모습에 되게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본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청장이라고 한다면 성남지청을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박은정이라고 하는 분은 현 정권 성향이 강하다라고 알려진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지청에 승진을 해서 내려갔는데 지청 단위의 통제조차 못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불거졌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지청장을 그만둬야 할, 사퇴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의혹을 제기하는 쪽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밝혀라. 성남FC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밝혀라. 성남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구단이긴 하지만 이 부분 후원비, 광고비는 영업비밀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더라고요. 네. 원칙적으로 뭐 시 행정이라는 게 투명 경영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료를 저는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 요청이 국민의힘 측 의원에게 이제 자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자료 요청을 한다. 그러면은 그 용도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자료 제공 이런 거라면은 뭐 내야죠 당연히. 예. 그걸 거부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뭐 굳이 상대방 측에 자료를 갖다가 소위 말하면 그것도 민주당 후보 공격용 자료를 협조할 가능성은 좀 낮죠. 특히나 은수미 시장, 지금 현재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 본인도 지금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또 그것 때문에 검찰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료 협조가 쉽지 않았겠죠. 네, 어쨌든 야당의 공세 성남FC에만 머무르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음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요 어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됐던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했다. 이거 이례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수도병원에 입원한 건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로 정상적으로 청원 육아를 사용했다. 그리고 민간 병원에서 수술했고 국군 수도 통합병원으로 입원을 했다. 인대 파열을 수술해야 되고 그건 맞고요. 민간 병원 아니면 군병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인데 이 부분은 해명대로라면 일반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죠. 수술이 없었는데 또는 그럴 만한 질환이 아닌데 수도통합병원에 이제 장기간 입원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특혜죠. 그런데 발목의 인대가 파열됐다. 그러면은 군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요양을 위해서 입원을 했다. 그러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관련된 기록이 없다. 기록이 없는 채 어떻게 입원할 수 있냐? 이거 특혜 아니냐? 그리고 출발점은 이 장남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당시에 SNS에 좀 멀쩡한 듯하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 나가는 게 사진이죠. 그렇죠. 예.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발목인대 수술하고 나서 다리 꼬고 있는 게 저게 뭐 축구하는 사진 아니지 않습니까? 멀쩡해 보인다.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좀 너무 나아갔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과거에도 그 소위 조폭이 SNS에 돈다발 쌓아놓고 이거 뭐 뇌물로 제공한 듯한 박철민 씨. 네, 네. 뭐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진이 당시의 사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서 당시에도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사실 확인 관계가
뭐 이거는 당장 이재명 후보 측에서 수술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서류라든지 이런 거 제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그게 제출된다면은 뭐 무난하게 해명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박수영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사자의 군 경력 기록에 전혀 관련된 기록이 없다.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박수영 의원 쪽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아빠 빼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박수영 의원한테 좀 안타깝지만 쓴소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모든 부처가 관련된 자료를 1부터 10까지 다 제공한다라고 하는 전제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진 않습니다.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겨 있거나 아니면 굳이 공개해야 할 항목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분명히 부처 내에 다 존재합니다. 규칙과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얘기는 일부러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개인 신상만 모두 자료를 가지고 와라. 근데 알고 봤더니 휴가를 나갔는데 찾아보니까 자료가 부실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특혜 아니냐라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식인데 이 대선 때만 되면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비난전을 하는데 이 비난전은 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 민주당의 공격이 지금 현재 역효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걸 좀 봐야 됩니다. 사실 아들까지 마타도어식 폭로를 한다 그러면 그럼 박수영 의원의 자제분들은 그럼 자유로울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우리가 과거의 패턴, 군 문제와 관련된 패턴은 이를테면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어떤 뭐 돈을 썼거나 아니면 누구를 매수했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과거의 선거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과거 사례 때문에 그런 일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기시감이랄까요? 그 아들 문제, 병영 생활을 하는데 특혜성 어떤 휴가를 받았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됐습니다만 당시 추미애 전 장관 아들 문제는 상식적이지 않다는 데는 국민이 대체적으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또다시 이재명 후보가 백을 써서 집 가까운 곳에 자신의 아들이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런 것이 성립되려면 자료가 있거나 증언이 있거나 존재해야 됩니다. 단순히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로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부메랑이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윤석열 후보는 군대 미필자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면제를 받은 이유가 부동시입니다. 양쪽 눈이 이를테면 이 시력이 같지 않기 때문에 군 면제를 받았는데 아들까지 이렇게 상대 진영의 아들 문제에 병영 생활까지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 이건 다시 윤석열 후보의 군 면제와 관련된 의혹 제기로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좀 각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혹 제기도 잘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